옛날 옛적 프랑스의 어느 작은 마을에 레미라는 소년이 살고 있었습니다. 레미는 부모님과 함께 작은 농장에서 와인을 만드는 일을 도왔습니다. 가족의 농장은 마을 사람들에게 맛있고 향기 좋은 와인을 제공해 주었죠. 그러나 해가 갈수록 농장의 포도나무는 점점 시들어갔고 그로 인해 수확량도 줄어들어 와인의 맛이 예전만 못했습니다. 어느 날 레미는 숲에서 길을 잃고 해질녘까지 헤매다가 마법의 빛을 따라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빛을 따라 도착한 곳은 전설 속 마법사의 집이었습니다. 자비로운 마법사는 레미에게 다가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의 작은 손님이여, 나는 이 숲속에 사는 마법사이다. 나는 너의 마음이 얼마나 순수한지 알고 있단다. 너희 가족의 와인 농장이 다시 번창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싶구나. 레미는 믿기지 않는 마음이었지만 마법사의 진실된 눈빛에 끌려 그의 요청을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마법사는 레미에게 3가지 마법의 씨앗을 주면서 말했습니다. 이 씨앗들을 특별한 방식으로 가꾸어야 한단다. 이들이 무럭무럭 자라면 너희 농장은 다시 번성하게 될 거야. 다만 너는 이 씨앗들을 착한 마음으로 돌보고 너의 가족과 친구 그리고 마을 사람들과 기쁨을 나누어야 하느니라. 농장으로 돌아온 레미는 마법사가 전해준 방법대로 씨앗들을 심고 정성스럽게 돌보기 시작했습니다. 놀랍게도 씨앗은 빠르게 자라나더니 마법의 포도나무로 변했습니다. 이 특별한 포도나무에서 자란 포도는 이전보다 훨씬 더 달고 향기로웠습니다. 이 포도로 만든 와인은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 큰 인기를 얻었고 사람들은 다시 레미의 가족의 와인을 즐기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레미는 마법사의 당부를 잊지 않았습니다. 그는 가족과 함께 마을의 축제 날마다 와인을 나누어 주었고 재배의 비결을 전수하여 모든 사람들이 함께 번성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마을은 다시 활기를 되찾았고 레미는 어른이 되어도 포도밭을 사랑하며 계속해서 마을 공동체를 이끄는 멋진 사람이 되었습니다. 마법사의 씨앗 덕분에 레미의 와인 농장은 다시 무성하게 되었고 그로써 마을과의 끈끈한 유대감도 되찾게 되었습니다. 레미의 이야기는 작은 호의와 연대가 얼마나 큰 기적을 불러올 수 있는지를 모든 사람들에게 상기시켜주며 오래도록 전해 내려오는 전설이 되었습니다. 2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프랑스의 어느 작은 마을 근처에 울창한 숲이 있었습니다. 이 숲은 여러 가지 신비로운 생명체들이 사는 곳으로 소문이 나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유명한 것은 루미에르라는 이름의 나무 요정이었습니다. 루미에르는 빛을 자유롭게 다룰 수 있는 요정으로 그의 존재는 어둠 속에서 길을 잃은 여행자들에게 희망이 되곤 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루미에르의 존재를 알고 있었지만 그의 진짜 모습을 본 사람은 거의 없었습니다. 루미에르는 밤이 깊어야 나타났고 그때마다 그의 빛은 마치 무지개처럼 아름다웠습니다. 어느 날 용감하고 호기심 많은 소녀 엘로디가 그 숲으로 여행을 떠났습니다. 엘로디는 오래전부터 들어왔던 루미에르의 이야기에 매료되어 있었고 그를 직접 만나보고 싶어졌습니다. 바구니에 필요한 물건을 챙긴 엘로디는 해가 지기 전 숲속 깊은 곳으로 향했습니다. 숲은 해가 지고 더 어두워졌지만 엘로디는 두려움 없이 나아갔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그녀는 반짝이는 빛 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빛은 점점 엘로디에게 다가오더니 마침내 그 정체를 드러냈습니다. 그것은 바로 루미에르의 빛이었습니다. 루미에르는 엘로디의 용기를 칭찬하며 그녀에게 빛나는 상자를 하나 주었습니다. 요정은 엘로디에게 상자를 열지 말고 집에 도착할 때까지 잘 간직하라고 경고했습니다. 엘로디는 고개를 끄덕이며 상자를 품었습니다. 집으로 가는 길에 엘로디는 상자 속에 무엇이 들어있을지 너무나 궁금했습니다. 하지만 루미에르의 말을 지키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드디어 집에 도착한 엘로디는 상자를 열었습니다. 그 속에는 작은 보석들이 가득 차 있었고 그것들은 마치 별빛처럼 반짝였습니다. 이 보석들은 마을 사람들에게 아름다움을 선사했고 그들이 숲과 자연을 더 소중히 여기게 만들었습니다. 엘로디는 루미에르의 선물 덕분에 마을에서 특별한 존경을 받게 되었고 마을 사람들은 루미에르를 전보다 더 사랑하고 존경하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로 엘로디의 이야기는 세대를 거치며 전해졌고 나무 요정 루미에르와 빛나는 상자는 프랑스 전역에 걸쳐 오래도록 기억되었습니다. 엘로디는 사람들에게 자연과 조화를 이루는 법을 가르쳤고 그녀의 후손들은 늘 숲의 친구로 남았습니다. 3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프랑스의 작은 마을에 아름다운 소녀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엘로즈로 항상 환한 미소로 사람들을 맞이하며 마을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았습니다. 엘로즈는 마을이 둘러싸인 거대한 숲을 산책하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그 숲에는 다양한 나무와 꽃들이 있었지만 가장 유명한 것은 파란 장미였습니다. 그러나 아무도 그것을 직접 본 적은 없었습니다.
전해 내려오는 전설에 따르면 이 파란 장미는 숲 깊숙이 숨겨져 있으며 그 장미를 발견한 자는 특별한 행운을 얻는다고 했습니다. 이 전설은 엘로즈에게 큰 호기심을 불러일으켰고 그녀는 그 장미를 찾아 나서기로 결심했습니다. 어느 햇살 좋은 날 엘로즈는 숲의 길을 따라 걸으며 파란 장미를 찾기 위해 길을 떠났습니다. 길을 걷다 보니 그녀는 숲속의 다양한 동물들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귀여운 다람쥐 수줍은 사슴 그리고 지혜로운 올빼미까지. 엘로즈는 그들과 이야기를 나누며 파란 장미에 대해 물었습니다. 지혜로운 올빼미는 엘로즈에게 말했습니다. 파란 장미는 마음이 순수한 자만이 찾을 수 있단다. 그 장미는 힘이 아닌 진심의 눈으로 볼 수 있지. 그러니 계속 길을 가거라. 엘로즈는 올빼미의 말을 가슴 깊이 새기고 계속 걸었습니다. 마침내 그녀는 숲의 가장 깊은 곳에 다다르게 되었고 그곳에서 드디어 파란 장미를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그 장미는 정말 신비롭고 아름다웠습니다. 엘로즈는 감탄하여 잠시 그 자리에 멈춰 서 있었습니다. 그 순간 장미가 달콤한 향기를 내뿜으며 엘로즈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녀는 용기 내어 그 장미를 살짝 만져보았습니다. 그러자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녀의 주변에 빛이 감돌며 마을 전체에 퍼지게 되었습니다. 그날 이후 마을에는 큰 행운이 찾아왔고 모든 사람들이 행복한 나날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엘로즈는 마을 사람들에게 이 신비로운 경험을 이야기하며 함께 기뻐했습니다. 모두들 이 기적이 그녀의 순수한 마음 덕분에 일어난 것이라고 믿게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마을 사람들은 엘로즈를 더욱 아끼고 존경하며 함께 행복한 삶을 살아가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파란 장미는 전설이 아닌 모두가 찾을 수 있는 행복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엘로즈는 그 후에도 숲을 자주 찾으며 파란 장미를 만났던 그 순간을 마음속에 간직했습니다. 시간이 흘러도 그녀의 이야기는 마을 사람들에게 계속 전해졌고 파란 장미의 전설은 변함없이 아름다운 마음의 이야기가 되어 프랑스의 많은 동화들 중 하나로 남았습니다. 네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프랑스의 작은 마을에서 멀리 떨어진 숲 깊은 곳에 벨이라는 젊고 아름다운 소녀가 살고 있었습니다. 벨은 어린 시절 부모를 잃고 혼자였지만 항상 희망적인 마음을 가졌습니다. 그녀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녀의 유일한 친구인 올리라는 작은 고양이와 함께였기 때문입니다. 이 둘은 매일같이 숲을 탐험하며 시간을 보냈고 벨은 숲속의 모든 생명체를 사랑했습니다. 특히 벨은 오래된 전설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그 중에서도 마법의 정원에 대한 이야기를 특히 좋아했습니다. 마을의 어른들은 벨에게 마법의 정원은 단지 이야기일 뿐이라며 웃었지만 벨은 마음속 깊이 그 정원이 진짜라고 믿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벨은 올리를 데리고 숲의 더 깊은 곳으로 들어가기로 결심했습니다. 첫눈이 내린 날에 정오 그들은 출발했습니다. 그날따라 숲은 평소보다 더 조용하고 신비로웠습니다. 벨은 올리와 함께 낙엽으로 덮인 작은 길을 따라 걸었습니다. 이윽고 그들은 낯선 길목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곳은 벨도 처음 보는 장소였으며 그저 오래된 나무들과 희미한 안개가 가득했습니다. 벨은 마음 한구석에서 이 길이 마법의 정원으로 향하는 길일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발걸음을 옮기기 시작했습니다. 몇 시간을 걸은 뒤에서 그들은 마침내 마법의 정원 입구에 도착했습니다. 흐드러지게 핀 꽃들과 이상한 빛을 내뿜는 나무들이 그들을 맞이했습니다. 공기는 마치 꿈처럼 달콤하고 향기로운 냄새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벨과 올리는 그 광경에 숨이 막힐 정도로 놀라 아름다움을 천천히 감상했습니다. 정원의 깊은 곳으로 걸어 들어가자 갑자기 하얀 나비떼가 그들 주위를 날아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그 가운데 가장 큰 나비가 벨 앞에 날아와 앉았습니다. 순간 벨은 그 나비가 단순한 나비가 아니라 마법에 걸린 요정임을 알 수 있었습니다. 벨, 너의 순수한 마음과 자연을 사랑하는 열정으로 인해 너는 이 정원의 친구가 될 자격이 있단다 라고 요정이 말했습니다. 벨은 요정의 말을 듣고 감격하여 눈물을 흘렸습니다. 요정은 벨에게 환하게 웃으며 정원의 어느 곳이든 자유롭게 탐험해도 좋다고 허락했습니다. 벨과 올리는 놀라운 꽃들과 친절한 생물들과 함께 정원에서 많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들은 마법의 샘을 발견하기도 하고 이야기 속에서만 들었던 황금빛 새들도 보았습니다. 시간이 흘러 해가 지고 정원은 황금빛으로 물들기 시작했습니다. 벨은 현실 세계로 돌아가야 할 시간이 되었음을 느꼈습니다. 아쉬운 마음으로 요정을 찾아가 숲으로 돌아가겠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요정은 벨에게 언제라도 숲을 찾아오면 그녀를 다시 맞이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벨과 올리는 마음속 깊이 감사함을 품으며 정원 밖으로 나왔습니다. 그들이 처음 길을 찾았던 곳으로 돌아오자 숲은 이미 밤이 깊어 있었습니다. 올리는
벨의 품에 안겨 잠에 빠졌고 벨은 온종일의 모험을 되새기며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다음 날 아침 벨은 마법의 정원에서 얻은 작은 부적을 발견하고는 웃음을 지었습니다. 그녀는 정원이 진짜였음을 자랑스러워하며 그 경험을 아주 특별히 간직하기로 했습니다. 그 후로 벨은 마법의 정원을 언제나 다시 방문할 수 있다는 희망과 함께 행복하게 살았습니다.